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국수나무들 중에서 국수나무라는 글자 앞에 양자가 붙어 있는 양국수나무 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국수나무들은 양국수나무가 있고 양국수나무 루테우스, 그리고 양국수나무 디아블로, 이렇게 세 종류의 양국수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고 아주 자주 눈에 띄죠. 이 세 종류의 양국수 나무들이 서로 이름이 다른데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서로 다른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국수나무의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수나무는 이 중산국수나무하고 너무나 닮아있죠. 꽃의 모양이라든가 열매 모양이 아주 비슷해서 양국수나무하고 중산국수나무를 참 구별하기 어려운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잠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국수나무는 중산국수나무하고 비슷하지만 씨방에 털이 없고, 그리고 어린 가지에 별 모양의 털이 있고, 잎의 양면 매귀에 털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잎의 표면하고 잎의 뒷면에 털이 있고, 그리고 어린 가지에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이 있고, 보면은 어린 가지에 별 모양의 털이 있고, 그리고 씨방에는 털이 없다.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 이 씨방 부분에서 이 씨방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국수나무죠. 여기에 비해서 중산국수나무는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 이 씨방 부분에 씨방에 털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씨방에 털이 많았고, 그 다음에 잎의 표면에는 털이 거의 없고, 뒷면에는 잎줄 겨드랑이 부분에만 털이 있는, 이렇게 잎줄 겨드랑이 부분에만 털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었죠. 여기에 비해서 양국수나무는 어린 가지에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국수나무하고 이 중산국수나무는 그러한 차이점을 알고서 이제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국수나무는 꽃차례가 꽃이 5월달에 피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 끝에 요 아래에 보면 묵은 가지가 있고 해가지가 이렇게 연한 초록색의 해가지가 올라오는데, 해가지 끝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어서 이러한 꽃이 아주 공처럼 동그스름하게 보이는 이러한 모양의 꽃이 피는데, 꽃차례는 편평꽃차례죠. 편평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산꽃차례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평꽃차례 산방하수의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요 같은 꽃의 사진인데, 보면은 이렇게 꽃자루가 아래쪽의 꽃자루는 길게 올라오고, 그 위쪽의 꽃자루는 조금 짧고, 또 그 위쪽의 꽃자루는 더 짧고, 또 여기는 더 짧아서 나중에는 위에서 보면 키들이 다 똑같아져서 높이가 똑같아져서 이렇게 편평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편평꽃차례라고 하는데, 이 꽃자루의 길이가 똑같아서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한 군데에서 꽃자루가 다 똑같이 올라오는 거, 그러한 것은 편평꽃차례가 아니라 우산꽃차례, 산형화서라고 하고, 이러한 꽃차례는 편평꽃차례, 산방화서라고 합니다. 꽃 한 개를 보면은 꽃은 지름이 10mm 정도, 꽃의 지름이 10mm 정도 되는데, 꽃을 보면은 순백색의 하얀색의 이런 꽃잎이 5장이 있고, 5장 속에는 이렇게
가운데 꽃쟁반 쪽에는 연한 초록색이 비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암술대는 길게 이렇게 길게 여기에 보면 2개, 3개 정도 보이는데 이렇게 암술대가 길게 보이고 그리고 암술대 아래에 있는 C방 부분이 빨갛게 보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연한 초록색 연두빛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꽃이 필 때 보면은 이 수술대도 하얀색이고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달려 있다가 꽃이 피면서 이 꽃밥은 터져서 이렇게 까맣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꽃밥은 이렇게 거의 연한 노란색이었지만은 꽃이 피면서 꽃밥이 터지면은 이렇게 거의 흰색으로 바뀌고 다시 까맣게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술대 아래 C방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나중에 이 C방 부분이 열매로 변할 때 이렇게 열매가 빨갛게 변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빨간 색깔의 아주 특이한 열매들이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방에는 털이 없다. 요 C방에 그러니까 암술대에 여기 3개의 암술대가 보이는데 암술대 아래쪽 이 부분에 C방 위쪽에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중산국수나무는 이 부분에 털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 양국수나무는 이 부분에 털이 하나도 없어서 깔끔하고 아랫부분에도 깔끔해서 C방 전체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꽃자루에 보면은 털이 많이 있죠. 이러한 꽃이 아주 엄청 예쁘죠. 엄청 예쁜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양국수나무의 꽃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수나무 루테우스, 이 루테우스라고 하는 이 품종은 보면은 봄에는 잎이 황금빛의 노란색, 정말 황금빛이죠. 정말 봄에 루테우스, 봄에 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의 잎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잎의 색깔이 황금빛이 나면서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은 여름에는 밝은 연한 녹색 이렇게 변하죠. 연한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렇지만 꽃도 마찬가지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꽃의 모습은 양국수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양국수나무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에 양국수나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루테우스는 양국수나무의 한 품종으로 잎이 노랗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차례를 보면은 편평꽃차례, 산방화서를 이루는데 요 산방화서 편평꽃차례의 전체 지름이 3cm에서 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꽃은 5월달에 피는데 햇가지 끝에 달리게 되는데 여기 까만 부분이 묵은 가지이고 묵은 가지에서 이렇게 햇가지가 올라오죠. 햇가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편평꽃차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꽃차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서 노란 잎하고 함께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그리고 꽃 한 개를 보면은 꽃은 지름이 10mm, 1cm 정도 되는 꽃을 가지고 있는데 꽃잎이 이렇게 5장이 있는데 5장의 꽃잎은 하얀색이죠. 순백색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수술대도 흰색인데 이 수술대의 길이가 꽃잎의 길이보다 약간 더 길죠. 약간 더 긴 수술대를 갖고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연한 노란색의 꽃밥이 있었는데 꽃이 피면서 바로 죄송합니다. 연한 노란색이 아니라 거의 자줏빛의 붉은빛을 띠는 꽃밥이 있었는데 이 꽃밥이 꽃이 핌과 동시에 바로 터져서 이렇게 까맣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꽃쟁반 부분은 황록색이죠. 황록색의 꽃쟁반이 있고 요 부분에 C방이 지금 3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4개짜리 암술대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 C방이 4개가 있겠죠. 4개의 암술대가 있고 C방이 있는데 C방의 위쪽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털이 하얀 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양국수나무는 이 부분에 털이 없었는데 요 양국수나무 루테우스 요거죠. 양국수나무 루테우스. 요 루테우스는 C방의 위쪽에 털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꽃자루에는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양국수나무를 보면은 양국수나무는 여기에 C방에 털이 없고 꽃자루에 털이 많이 있었는 것을 봤는데 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는 C방에 털이 있고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예쁜 꽃을 피우고 요 C방에 털이 있고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의 꽃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수나무 디아볼로 죄송합니다. 디아블로 아니고 디아볼로 이 나무는 주변에서 아주 정말 흔하게 만나죠. 이것도 자주 만나지만 이 나무도 아주 자주 만나게 되고 이 나무도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잎을 보면은 잎이 아주 거의 검은색에 가깝죠. 그래서 양국수나무하고 비슷하지만은 잎이 검은 자주색 이렇게 검은 자주색이면서 C방에는 약간의 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C방에 약간의 털이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양국수나무 루테우스가 여기 털이 있었듯이 요 디아블로도 거기에 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걸 보면은 6월 달에 이렇게 요 아랫부분에 묵은 가지가 이렇게 쭉 가면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묵은 가지에 새 가지, 핵가지가 이렇게 돋아 오르고 핵가지 위에 이러한 편편 꽃차례를 열리게 되는데 편편 꽃차례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편편 꽃차례의 꽃은 이 테두리 부분, 주변 부분의 꽃이 먼저 쫙 피고 주변 부분에 피면서 안으로 가면서 점점 펴서 가운데의 꽃이 가장 늦게 피는 요 가운데 부분의 꽃이 가장 늦게 피는 것이 편편꽃차례죠. 이 편편꽃차례는 지름이 3cm에서 4cm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양국수나무 디아블로하고 같은 거죠. 양국수나무 루테우스하고 같은 거죠. 이 디아블로는 마찬가지로 3cm에서 4cm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꽃의 지름은 1cm 요 꽃의 지름은 1cm 정도 되는데 꽃잎을 보면 5장의 순백색의 하얀색의 꽃잎 5장이 있는데 요 5장의 꽃잎 속에 수술대가 길게 흰색의 수술대가 있고 그 끝에 꽃밥은 연한 자주색이었는데 바로 꽃이 피면서 바로 터져서 까맣게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요 꽃쟁반 부분에는 암술대가 보통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암술대가 지금 4개가 보이죠. 이렇게 4개의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마다 C방에 한 개씩이 있게 되죠. 한 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의 암술대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4개의 C방이 있는데 C방의 윗부분에는 털이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수나무는 이 부분에 털이 없는데 양국수나무 디아블로는 요 디아블로입니다. 요 디아블로는 이 부분에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꽃자루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 참 예쁘죠. 아주 그냥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자줏빛을 띠는 꽃받침 조각이고, 잎이 새까만 잎,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잎 속에서 이렇게 환하게 밝은 순백색의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꽃을 보면 모두들 감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쁜 꽃을 피는 것이 양국수나무 디아볼로의 꽃 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양국수나무의 잎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은 호생하죠. 마주나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게 되는데, 요 잎이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달리고 이렇게 잎이 어긋나게 달립니다. 어긋나게 호생을 하는데 흔히 결각상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작은 톱니들이 쭉 있는데, 톱니보다가 훨씬 큰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결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난 결각을 보면은 여기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의 요 끝에서부터 중심맥까지의 거의 중간 정도 비슷하게까지 갈라지는데, 이러한 갈라지는 것을 중렬이라고 하죠. 이러한 결각을 중렬이라고 하고, 더 깊이 갈라지면은 심렬한다 하고, 이 정도 갈라지면 중렬한다 그러고, 조금 덜 갈라지고 더 얕게 갈라지게 되면은 천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각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길이가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의 길이가 2cm에서 6cm 정도 됩니다. 이러한 크기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잎 자루에도 별 모양의 털이 있고, 여기 별 모양의 털이 보이죠. 그리고 어린 줄기에도 별 모양의 털들이, 여기 하얀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별 모양의 털, 별 성자를 쓰는 성모, 이래서 별 모양의 털이 있고, 여기 턱잎에도 보면은 별 모양의 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가지, 잎 자루, 그리고 턱잎에 별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도 보면은 이렇게 요게 중심맥이고 여기가 견맥인데, 견맥에도 털이 있는 것이 보이고 중심맥에도 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뒷면에 중심맥에도 털이 있고 견맥에도 털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양면, 맥 위에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국수나무입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국수나무이고, 그 다음에 요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는 잎을 보면은 잎은 이 루테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 잎은 봄에 황금빛의 노란색, 황금빛의 아주 샛노란색의 밝은 노란색의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은 여름에 밝은 연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밝은 연한 초록색으로 변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루테우스, 양국수나무 루테우스의 잎입니다. 그리고 잎은 길이가 7cm에서 10cm 정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7에서 10cm 정도 되고, 잎에는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보면 톱니들이 쭉 있죠. 톱니들이 있는데, 이러한 톱니보다 훨씬 크게 갈라지는 것을 결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각이 있고, 잎자루에는 여긴 털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양국수나무는 여기 잎자루에 털이, 별 모양의 털이 있었는데,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는 잎자루에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턱잎에 별 모양의 털이 있다. 여기 턱잎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턱잎에는 별 모양의 털, 성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이렇게 잎의 뒷면, 이 사진은 잎의 뒷면이죠. 뒷면에도 털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는 잎이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고 5월달에 샛노란색의 이 잎은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답죠. 요 잎은 볼 때마다 참 기분 좋아집니다. 이건 꽃보다 더 이쁩니다. 꽃보다 더 예쁜 잎이 돋아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의 잎. 정말 예쁜 잎입니다. 그리고 양국수나무 디아블로는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잎이 검은 자주색이죠. 이렇게 검은 자주색의 아주 특이한 색깔입니다. 아주 특이한 색깔이 까만 색깔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색의 진한 검은빛이 나는 자주색, 이러한 자주색인데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어긋나게 달리면서 잎의 가장자리에 이런 결각상의 톱니, 결각이 나타난다 하는 특징은 다른 국수나무 종류들, 양국수나무들하고 같은 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2에서 6cm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잎자루와 턱잎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잎자루에도 보면 털이 없고, 턱잎 부분에도 보면은 털이 없고, 그리고 잎 뒷면 잎줄 겨드랑이에만 털이 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만 이렇게 잎줄 겨드랑이 부분에만 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맥이 길게 쭉 뻗어 올라가는데, 중심맥에서 견맥이 갈라지는, 이렇게 중심맥에서 견맥이 갈라지는 요 겨드랑이 부분, 요 겨드랑이 부분을 잎줄 겨드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맥액이라고 하는데, 맥액 부분에만 털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잎이 보면은 멀리서 보더라도 나무 전체가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는 아주 특이하고, 또 자세히 다가가서 보면 요 색깔이 양국수나무 디아블로의 잎의 색깔이 수시로 바뀝니다. 여름철하고 꽃이 필 때하고 여름철하고 이 색깔이 점점 변색을 하는데, 그 변색하는 아름다움도 참 놓칠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양국수나무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꽃보다 더 예쁩니다. 이 꽃도 참 예쁘지만은 열매를 보면은 이렇게 9월 달에 열매가 익어가는 빨간색의 요 열매를 만나게 되면 이건 정말 꽃보다 더 예쁘죠. 예쁜 열매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열매 한 개를 보더라도,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색깔도 아주 특이하면서 예쁜 붉은색이죠. 이러한 예쁜 붉은색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여기에 보면은 요 열매는 지금 4개가 있는데 쪼꼬트리 열매죠. 요 한 개가 쪼꼬트리 열매 하나, 여기도 쪼꼬트리 열매 하나, 요 뒤에도 쪼꼬트리 열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쪼꼬트리 열매는 9월 달에 있게 되는데, 여기 빨간색 속에 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이 복봉선에는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털이 없는 것이 조금 전에 공부했던 요 중산국수나무는 보면은 열매에 이렇게 털이 복봉선에 이렇게 털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양국수나무는 이렇게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더라도 열매만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양국수나무구나,
털이 없기 때문에 양국수 나무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열매 자루에는 털이 많이 있죠. 열매 자루에 털이 있는 것은 작은 꽃자루에 꽃이 피었을 때 털이 있던 것이 그대로 남아서 열매 자루에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열매 한 개는 쪼꼬트리 열매죠. 쪼꼬트리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요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있게 되면 요 복봉선을 따라서 저절로 탁 터져서 갈라지게 되는데, 요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요쪽에만 갈라지고 이쪽 뒤쪽은 갈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갈라진다고 해서 이 쪼꼬트리 열매라고 합니다. 쪼꼬트리 열매인데, 요 열매 하나, 요 쪼꼬트리 열매 하나 속에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죠.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은 이렇게 아주 또 씨앗은 씨앗대로 예쁘죠. 이렇게 아주 난형 달걀 모양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요 윤기가 짜르르 흐르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열매도 씨앗도 정말 예쁩니다. 이러한 씨앗이 요 열매 속에 몇 개씩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쪼꼬트리 열매, 요 모여있는 열매를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듯한, 한 송이 커다란 꽃이 피어있는 듯한 이러한 열매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국수 나무는 키가 보통 120cm에서 180cm 정도, 그러니까 2m가 안 되는 높이로 자라게 되는데, 갈잎이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감목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능선이 뚜렷하게 있는데, 이 능선을 따라서 나중에 나무 껍질이 얇게 벗겨지게 됩니다. 벗겨지게 되고, 줄기들은 땅에서 많은 줄기들이 올라와서 하나의 포기를 형성을 하죠. 포기를 형성을 해서 이 나무들이 군집해서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나무들이 바로 국수나무 종류들인데, 이 양국수나무도 마찬가지의 국수나무 종류들하고 마찬가지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 보면은 이렇게 털이 있는데, 털이 별 모양의 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모, 별 모양의 털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국수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너무나 환상적으로 예쁘죠. 꽃보다가 오히려 열매가 더 예쁜 이러한 나무가 바로 양국수나무입니다. 그리고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도 루테우스도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양국수나무에 비해서 약간 연한 색이죠. 연한 붉은색으로 익게 되는데 6월달에 익게 됩니다. 6월달에 익어서 이렇게 복봉선을 따라서 터지게 되는데, 이 열매 복봉선에는 약간의 털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털이 보이죠. 이렇게 약간의 털이 있고, 요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있게 되면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갈라져서 터지게 되는데, 요 터지는 열매 속에 요 쪼꼬트리 열매죠. 쪼꼬트리 열매 속에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러한 열매도 쪼꼬트리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는 키가 높이 120에서 180cm 정도 자라는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이러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고,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포기를 형성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많은 루테우스들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가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죠. 조금 전에 보았던 양국수나무는 이게 털이 별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는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쁜 열매를 맺는 것이 양국수나무 루테우스입니다.
그리고 양국수나무 디아블로의 열매를 보면은 요 디아블로도 열매가 쪼꼬트리 열매죠. 쪼꼬트리 열매가 붉은색으로 있게 되는데 열매는 보통 이렇게 4개씩, 여기 보면은 암술대가 4개고 암술대 아래에 씨방이 4개였기 때문에 열매도 보통 4개씩이 달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 4개씩이죠. 보통 대개 이렇게 4개씩이 열리는데, 여기 복봉선에 이렇게 약간의 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약간의 털이 있고, 이 열매는 쪼꼬트리 열매, 골똘이기 때문에 열매 하나가 4개가 있는데, 요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다 있게 되면 복봉선이 쫙 갈라져서 터지면서 이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이 씨앗들은 열매 하나의 씨앗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갈라지는 쪼꼬트리 열매이고, 요게 씨앗은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씨앗의 길이는 2mm에서 3mm 정도로 씨앗이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 요 속에 몇 개씩 들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양국수나무 디아블로이죠. 그리고 이 디아블로도, 양국수나무 디아블로도 다른 양국수나무들처럼 이렇게 키가 120에서 180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이죠. 이렇게 세로로 능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능선을 따라서 나무 껍질이 얇게 벗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줄기는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포기를 형성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이 나무도 다른 국수나무들처럼 많은 나무들이 옆에 모여가지고 군집해서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양국수나무 이 디아블로죠. 디아블로인데 보면은 나무가 멀리서 보면 새까맣게 보입니다. 새까맣게 보이는 이러한 나무인데,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이렇게 능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이러한 어린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양국수나무 디아블로의 열매와 씨앗까지 보았습니다. 이 양국수나무하고 양국수나무 루테우스, 그리고 양국수나무 디아블로,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은 모두 국수나무들 중에서 양국수나무들이죠. 근데 이 세 종류의 나무들도 보면은 각자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수나무는 보면은 씨방에 털이 없어서 씨방 전체가 아주 매끈하죠. 매끈한 반면에 양국수나무 루테우스하고 양국수나무 디아블로는 씨방에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방의 아래쪽에는 털이 없지만은 씨방의 윗부분, 그러니까 암술대 아래쪽에는 털이 있다고 하는 특징을 이 두 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또 똑같이 어린 가지에 털이 없어서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나 양국수나무 디아블로는 어린 가지에 털이 없는 반면에 양국수나무만은 어린 가지에 별 모양의 털, 성모라고 하죠. 별성자를 쓰는 성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으면 양국수나무, 털이 없으면은 이렇게 루테우스나 디아블로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봄에 잎의 색깔을 보면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양국수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봄에 잎이 초록색이죠. 보통 다른 나무들처럼 초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국수나무인데 반해서 양국수나무 루테우스는 봄에 잎의 색깔이 완전히 노란색의 황금빛의 노란색,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색깔의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루테우스죠. 그리고 양국수나무 디아블로는 봄의 잎의 색깔을 보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자주색인데,
요 색깔이 너무나 오묘하고 정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나무는 잎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심어 가꾸죠. 그리고 요 황금빛 노란색의 루테우스도 아주 잎의 색깔이 너무나 곱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아주 많이 심어서 기르는 나무가 바로 루테우스, 양국수나무 루테우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